한 인간에겐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겐 위대한 도약이다. 달의 표면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 닐 암스트롱이 한 말이에요. 그는 버즈 올드린과 함께 달 표면에서 2시간 반을 보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우주 비행사들이 갖고 다닌 모든 장비들의 무게는 77kg이 넘었었죠. 달에 착륙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역사상 실패로 끝난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아폴로 프로그램 중 하나의 우주 비행사들은 단 3일 만에 사람들을 달 표면으로 발사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연료를 아끼고 싶어 했었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죠. 착륙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GPS도 없어요. 우주선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충분한 정보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이래로 이미 12명이 그곳을 걸었어요. 달은 인간이 지금까지 방문한 유일한 우주 물체이며 나머지는 로봇들만 방문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잠시 짧게만 방문했죠. 나사는 달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학 연구에 도움이 될 거고 화성에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임무에서도 같은 동일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달에 가는 13번째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무서운 침묵, 발밑에 달 먼지, 그리고 오직 끝없이 별이 총총한 검은 하늘뿐이죠. 하지만 경치를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착륙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선 우리의 몸은 중력, 대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은 지구의 조건에 적응된 기계와 같아요. 우리의 행성은 우리가 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중력은 달보다 6배나 더 강해요. 이는 지구에 비하면 거의 진공 상태와 비슷하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런 상황에서 숨을 참는 건 현명하지 않을 거예요. 진공이 여러분 몸에서 공기를 잡아당겨 낼 테니까요. 여러분 몸에 아직 있던 산소는 체액과 함께 팽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관과 장기 조직이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 다리, 팔은 모두 현재의 모양을 잃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정상 크기의 2배가 될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오래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고요. 하지만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피부는 탄력이 매우 좋아서 몸을 같이 붙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몸에 노출된 액체는 증발하게 될 거예요. 눈 표면, 피부 모두 끓게 되죠. 침은 말 그대로 혀 안에서 끓게 될 거예요. 하지만 피는 여전히 액체 상태로 있을 거예요. 혈관벽이 끓는 걸 막아주거든요. 대기도 없고 산소도 없어요. 폐에 이미 있던 산소는 빠르게 없어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만약 장기가 보통 혈액에 의해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되던 산소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뇌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기절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15초 안에 일어납니다.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액에 남아있는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몸이 가진 시간은 이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더 오래 있게 된다면 그럼 끝이에요. 오존층도 없고 강한 자기장도 없어요. 달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가장 높은 층과 밀도가 비슷해요. 그곳에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죠. 그렇다는 건 우리 몸이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충돌이 지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우린 못 느끼지만 이 모든 위험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걸 의미해요. 지구에서 우리의 근육과 뼈는 중력에 저항하도록 조정되어 있어요. 중력이 없다면 우린 근육을 잃기 시작하고 뼈는 점점 약해질 거예요. 마치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동물처럼 보이는 해양생물인 블로브피쉬와 같게 될 거예요. 이 물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요. 아래에서는 다른 물고기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더 무서워 보이죠? 하지만 신선한 공기로 나가게 되면 납작해져서 몸 전체가 이상한 슬픈 푸딩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건 압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압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달에 가면 블로브피쉬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로 묶어줄 압력이 없으니까요. 지구에서는 공기 기둥은 신체 전체 표면에 대략 15톤에서 20톤의 질량으로 누르고 있어요. 우린 이 공기 기둥이 모든 면에서 똑같이 몸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몸 안에도 공기가 있어요. 내부 압력은 대기와 동일해요. 그리고 달 표면에서는 그걸 지지해줄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죠.
저 위는 또 엄청 추워요. 온도는 낮에는 120도에서 밤에는 마이너스 133도로 급격히 변해요. 달에서의 하루는 지구 날로 29일간 지속되어 그 말은 14.5일을 견딜 수 없는 빛 속에서 보내다가 그 후 14.5일 동안은 무서운 우주의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의 몸은 결국 우주의 다른 장소들과 마찬가지로 밤이면 꽁꽁 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12시간에서 26시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만약 보편적인 오후에 달을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바삭바삭 타버릴 거예요. 아폴로 11호가 했던 것처럼 새벽에 오는 게 더 나아요. 달의 표면은 아직 그렇게 춥지 않고 극도로 따뜻해질 충분한 시간이 없는 때죠. 만약 이 모든 것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매년 수백만 개의 유성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꽤 빠르게 움직이거나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의 잔해들을 공전하고 있던 작은 바위, 먼지 입자들 말이에요. 인간은 이러한 환경에서 1분 이상 생존할 수 없어요. 달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지구와 비슷한 기압을 시뮬레이션 해야 하고 그게 안정적이어야 하죠. 몸이 얼거나 타버리지 않도록 환경의 온도를 유지해야 할 거예요. 우주 파편과 우주 먼지로부터 보호, 호흡 가능한 산소, 또 의사소통 가능한 시스템, 물, 음식, 그리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1982년 나사는 우주에서의 활동을 위해 선해 활동용 우주복 EMU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아르테미스 임무가 새로운 세대의 우주복 개발의 자극제가 되었어요. XEMU는 그들이 생각해낸 놀라운 신세대 슈트예요. 아마도 몇 년 안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슈트에는 호흡 및 몸을 하나로 지탱시켜줄 압력 유지를 위한 산소 공급이 들어있어요. 슈트의 한 부분인 앵랭옷은 몸에 꼭 맞게 만들어지는데, 즉 여러분의 몸에 딱 맞추어져서 차가운 물을 받아서 옷 전체적으로 순화시켜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20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물은 열을 흡수하고 슈트의 두 번째 부분인 XPLSS 부분으로 이동해요. 달은 목성의 위성인 이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밀도가 높은 지구의 유일한 연구 자연 위성이에요. 이것은 빅웩이라고 알려진 충돌로 형성되었었죠. 46억 년 전 태양계와 태양이 생겨난 직후 화성 크기의 거대한 우주 물체가 우리 행성을 강타했어요. 지구와 다른 물체의 입자들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기화된 암석구름이 형성되었었죠. 그게 지구 주위의 궤도에 진입했고 식어서 작고 단단한 물체들로 이루어진 고리로 변했죠. 그게 나중에 하나로 모였고 이렇게 달이 형성되었죠. 달 표면은 하루 동안 점점 더 따뜻해지고 시원해짐에 따라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특이한 물과 같은 멋진 것이 있어요. 물은 그중 일부가 녹아 뜨거워져서 달의 대기로 갈 때까지 남아있죠. 그리고 나서 물은 떠다니다가 표면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가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달은 우리에게 항상 같은 면만 보여줘요. 가까운 면은 꽤 크고 어두운 자국들이 찍혀 있습니다. 달의 표면에는 여전히 발자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아폴로가 다녀갔던 해인 1972년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지질학적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지울 비도 바람도 없죠. 이제 새로운 발자국을 찍을 때가 온 것 같죠?